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날씨도 굉장히 좀 추웠고 그 다음에 눈도 또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좀 많이 보내셨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또 연말입니다. 또 휴일인데요. 여러분들 그 휴일 전에 주식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연말 전까지 내 주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정리해야 될까? 이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은 바로 이 시간 동안에 확실하게 털어내시고요. 그리고 연말을 또 맞이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전화는 아래에 나가 있죠.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최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참여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의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그 상담 신청을 받는 시간 동안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아침에 상승을 그대로 또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합권, 약간의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해요. 코스닥은 0.8%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S&P나 나스닥은 조금이나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증시도 약간의 기대감을 좀 가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 날이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물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수 물가 지수 역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고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건가? 그 시점에 대한 그 초읽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진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년 3월에 금리를 먼저 인하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물가의 그 방향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주가의 어떤 그 힘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월요일장이거든요. 사실 월요일장은 이제 아침부터 해서 이 아시아 증시가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지난 미국 증시 금요일날 그 상황들을 보고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월요일날 또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 월요일날 동안 또 3일 동안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뉴스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하는 장이 보통 오전장에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약간의 관망하는 장 정도. 그리고 만약에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 힘은 오후장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벌써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그 전에 2500포인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2600포인트가 왔고요. 이제 또 2600포인트가 왔으니까 27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악재들이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재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움직일 필요가 있고 과거의 흐름을 보고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T 쪽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이제 봤더니 예전에 봤던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사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항상 이제 이 순환이 되게 되어 있어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들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움직였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움직였던 업종,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막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들은 예전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그때는 주가 상승에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과거의 어떤 뉴스들도 그냥 끄집어 와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이 과거부터 이 상승량으로 왔을 때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지금 과연 뭐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문제가 먼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공지해 드렸죠. 전화번호 공지해 드린 내용들 참고해서 전화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 상담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전화 023772-0269번, 유튜브도 역시 참여해서 많이 연락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섹터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이 시총 상위주에서 점점 이 작은 종목들이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대표주 있죠. 그런 종목들만 너무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점점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작은 종목,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형주에서 점점 중형주로, 또 중형주에서 점점 이제 소형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목들을 선택하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인다면 다음에는 중형주의 차례인 건가? 이렇게 미리미리 좀 판단하시는 게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서연 유하여. 네, 서연이와.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000원에 10%예요. 18,00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예. 아하, 이거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어제 샀어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신 거예요? 예. 네. 네. 뭐 궁금하신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매수 최근에 하셨는데. 예, 이게 네. 자동차 부품인데 네. 어디까지 오를라 싶어가지고요. 한 22,000원까지 오를까 싶어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매수하실 때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으니까 이제 나름의 목표 주가가 27,000원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거군요. 근데 이제 27,000원, 이 서현이화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좀 유명한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난번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쭉 잘 올라가다가 이때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지난 8월 달에 한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죠? 이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옆으로 뭔가 저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이번에 또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27,000원이나 우리가 목표 주가라는 걸 세울 때 우리가 증권사 같은 데서 보고서들 나오죠.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가격보다 조금 너무 위쪽의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 주가를 거의 대부분 다 달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런 가격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가격이 왔을 때 새롭게 목표 주가를 수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인 목표 주가가 중요한 거예요. 서현이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 업체들 근래 들어서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익성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대감인 거죠. 소비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 늘어날 거고 이런 기대감의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서현이와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보다 좀
반면에 약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인 상태는 아니에요. 주가가 싼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2만 원을 먼저 목표 주가를 보시고 2만 원 가격이 왔는데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죠? 그죠? 이 5월 달에 보면은 이때 2만 원을 넘어갔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수한 사람 중에 일부는 지금 물려있는 상태예요. 올라갔을 때 못 팔고 지금 결국은 떨어져서 현재 대기 중인 물량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눌렸을 때 또 매수했던 물량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먼저 확실하게 소화를 시켜줘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2만 원을 먼저 1차적인 목표 주가 보시고요. 만약에 2만 원을 2만 원 왔는데 주가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2만 원에서 그냥 단기로 대응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2만 원 가격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저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27,000원보다는 22,000원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을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현이와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다날이요? 다날이요? 다날. 네. 네. 매수 가격하고 4,750원에 20%. 4,750원이요? 네. 아, 이 종목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TV에서 스포 나오는 거. 아, TV에서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아,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방송에서 이 다날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날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 종목을 방송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유독 이제 시청자분한테 뭔가 마음에 꽂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겠죠. 아마 그 부분이 MBN TV에서 스포 나온 건데.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최근에 그 가상화폐 아시죠? 네, 가상화폐 네. 가격이 많이 또 올라가서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이 다날도 역시 이제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도 이제 가상화폐의 어떤 테마를 갖고 이제 움직인 건데 저는 예전에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만약에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럼 가상화폐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승폭이 훨씬 더 큰데. 그런데 그게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이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날이 좀 아쉬워요. 다날이라는 본연의 기업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좋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그 테마로 자꾸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주가가 또 들쭉날쭉하면서 결국 뭐 급등했다도 급락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수익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응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날은 제가 지금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통화 음질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날은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이제 소액 결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 경제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경제가 좋아지면 역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실적도 늘어나고, 지금까지 실적은 좀 안 좋아서 적자를 기록 중인데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테마를 좀 탔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보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가격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저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5,200원 정도, 5,000원, 지금 현재 4,750원이니까 5,000원 위로 반등 나오면 그때 단기로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날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GMBS 에코인데요. 네. 6,200원에 40%요. 6,200원에 40% 예, 비중을 예. 사셨어요.
예. 자, 6,200원에 지금 40%를 매수하셨으면 혹시 이것도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무상증자 하기 전에 샀거든요. 아, 무상증자 하기 전에 샀다고요? 예, 예.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했고 그 전에 그래서 떨어진 거네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예. 자, 그러고부터 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이미 예. 큰 뭔가 이벤트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이제 큰 이벤트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예. 더 올라가려면 더 큰 뭔가 이벤트가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제 GMBS 에코라는 회사도 근래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또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국내에서도 OC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요즘에 좀 근래 반등을 좀 줬단 말이죠. 예.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 테마가 조금씩 이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예.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뭐 무상증자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예, 예. 무상증자를 왜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잘 벌었기 예.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무상으로 증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무상증자를 뭐 했다는 건 이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실적이라든지 구조는 탄탄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예. 재료만 더해준다면 이제 주가는 올라갈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예. 이제 더 떨어졌다기보다는 약간 좀 지루한 자리예요. 밀고 나서 여기서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재료가 반영됐으니 하락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가격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간 뒤에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주가는 원래 그 상승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제가 지금 좀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조금은 좀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가 좀 예. 들어와줘야 그때부터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래가 영 없어요. 맞아요. 지금 거래가 좀 없죠. 근데 거래가 많지 않은데 40%를 매수를 했다는 건 좀 많이 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비중을 좀 이제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6,200원에 매수가니까 6,300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는데 네. 그게 너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런 네. 게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이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약간 조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40%까지 지금 이걸 샀는데 이러다가 다른 종목들 다 기회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비중을 만약에 이렇게 안 샀다면 나는 좀 편하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은. 예, 예. 근데 비중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바로 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좀 기다렸다가 6,300원 오면 그때는 비중을 뭐 10%만 남겨놓고 다 뭐 30%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때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어쨌든 이게 재료가 지금 살아있고 회사도 역시 이익을 잘 내고 있어서 그냥 너무 좀 빨리 팔고 나기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3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냥 분할로 다 정리를 하든 아니면 최종 6,500원 정도에 왔을 때 나머지 6,300원에서 정리하고 6,500원에서 그 위에서 정리하든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팔기에는 손실로 팔기엔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슈가 네. 그 국무총리 수출사 그것도 받고 또 반도체 그것도 수출 계약했다고 막 뜨고 이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재료는 일단 무상증자는 정말 큰 재료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재료라는 게 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직 올라갈 때가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 종목들이 뉴스가 막 나와서 정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과거 뉴스로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때가 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 때라는 건 사실 관심이 들어왔을 때고, 관심이 들어온다는 건 거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고. 근데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 예전 재료들로도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혹시 잘 나오면 비중 줄이고 나오잖아요. 그럼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 많이 넣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다가 좀 답답해집니다. 네, 이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신택 37,800원에 10%요. 심택이에요. 네네. 37,800원에 10%군요. 네. 자,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긴 해요. 네, 오늘 물타기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매수한 가격이 최근이었나 봐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나 네네. 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추가 매수를 또 하셨어요?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매수 가격이? 4만 원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었어요. 그래요? 네. 오랫동안 있었던 거군요. 근데 오래됐어요. 비중이 많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네. 다행이네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어쨌든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네. 지금 현재 이제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올랐는데 여기서 네.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네. 혹시 지금 비중을 줄여놓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5% 정도 줄일까 싶어서요. 그래요? 네. 자, 일단 심택은 이제 제가 물어본 건 이제 그동안 좀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제 손실로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네. 그러다가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오면 그때 정리를 이제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때로는 그때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 더 키워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도 비슷한 사례였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근데 지금 심택은 지금 당장 어쨌든 팔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가격은 어쨌든 비중이 10%라는 건 이 회사를 봤을 때 많은 비중을 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네. 이 정도면은 가능하다, 괜찮다, 그 정도의 비중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PCB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PCB라는 건 이제 IT 기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심택은 글로벌 기업이죠. 전 세계 컴퓨터에 다 이제 이 PCB가 들어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역시 이 회사의 어떤 본연의 어떤 가치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 IT 쪽에 이 적자를 올해 기록한 기업들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흑자가 나다가 이번에 적자를 기록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은 아마 조금씩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 같고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4만 원 아래에서는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4만 원 위쪽에서 정리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 주가 일단 4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4만 원이요? 네, 4만 원 정도에서 그때 수익에서 잘 나오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목소리에 아쉬움이 살짝 있어요. 네, 거기서 좀 만약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절반만 정리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조금 5% 정도는 정리하려고요. 네, 그러면 4만 원 내에서 5% 정리하고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네. 그런데 너무 한 종목만 이 종목에 너무 이제 끌려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4만 원까지 왔을 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변변치 않으면 그때는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4만 원, 일단 절반 정리하는 가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엑스게이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570원에 20%예요. 6,570원이요? 네네. 자, 6,570원에 20%를 매수하셨군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최근에. 그렇죠.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추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방송을 아니, 보다가? 양자 안 오고. 네. 제가 이거 했던 주식이라. 과거에 매매를 넘어가서 잘 팔고 또 내려올 때 좀 산다고 샀네요. 그래요. 네. 과거에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내셨던 종목? 네. 네. 그때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왔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얼마 안 가고 막 갔지요. 맞죠.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양자 테마로 과거부터 주가가 좀 움직여서 왔거든요.
그런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양자암호 테마가 우리가 앞으로도 분명히 이제 좋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양자암호 쪽은 그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저는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망은 그렇지만 실제 주가는 그런 전망들을 꼭 따라가진 않아요. 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떤 그 재료가 나왔을 때는 신선하고 굉장히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다가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관심이 좀 시들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먹거리들이 좀 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좀 시들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요번에 잘 빠져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당분간은 좀 매매를 안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그렇게 종목, 하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너무 높은 가격을 보지 마시고 네네. 지금 최근에 거래가 한 6,800원 정도? 이때 아마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때 지금 많이 물려 있는 거래들이 이제 이 가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얼마의 가격이 물려 있어요? 6,800원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이 가격이 예. 지금 과거에 다 꼭지예요. 최고점 가격대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 꼭지 가격대에 거래가 가장 많이 몰려요.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몰리잖아요. 이 물량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양자암호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미래를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좀 기다리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또 아마 이거는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SK트는 6,800원 정도 구간 오면 그때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주가 6,8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 이제 장 마감의 이후에 4시부터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4시부터 방송이 생방송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대처 방법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 강연에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회, 연말 마지막 강연회죠. 오프라인 강연회는 노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노원은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못 갔던 곳이에요. 몇 년 만에 지금 가게 되는 건데, 노원 평생교육원 이제 4층 2강의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연말 강연회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동안 강연회를 진행을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대화식으로 또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받고 답변을 해드리고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제가 풀어드리긴 하겠지만요. 연말 마지막 강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내년 초에 어떤 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전략들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세워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원 또 오랜만에 가니까 저도 준비 많이 해서 가고 여러분들도 또 많이 오셔서 이 무료로
여러분들은 뭐 준비할 거 없습니다. 무료로 그냥 오시면 되니까 펜도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노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또 유튜브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C 보겠습니다.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추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HDC가 1490원에 지금 10% 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HDC의 경우에는 과거에 사실 그 사고가 한번 이제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른 그 건설사들도 연달아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사실상 이제 HDC의 경우에는 그 전에 발생됐던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이제 크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에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동향에 따라서 이 가격도 올라가고 또 분양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도 건설 경기도 같이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까지 금리가 인상되어 왔던 시기라고 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HDC는 그동안의 어떤 악재들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 10% 매수했다고 해서 10%를 더 담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5% 정도도 가능하고요. 가급적이면 7만 원 아래쪽에서 7,000원 아래쪽에서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범위를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가격 범위는 밴드상으로 봤을 때 6,800원에서 7,000원 정도, 이 정도를 공략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우신 시스템입니다. 자, 매수 가격 9,0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9,050원에 10% 비중 매수하셨는데, 자, 이 종목을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의 횡보 상태죠. 답보. 거의 답답하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옆으로 좀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신 시스템은 얼마 전에 이제 지난 그 7월이죠. 7월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급등했던 이유는 결국 2차 전지에 관련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소강 상태의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강 상태의 이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제 고점이 여기 막혀 있거든요. 9,500원이라는 그 고점이 막혀 있는데 이때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때 이 자리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떨어졌고요. 지금도 역시 여기서 계속 이 아래쪽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9,5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수한 가격이 9,050원 정도니까 저는 반등 시 9,100원 정도 기회를 주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냥 짧게 9,100원 정도 보고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저는 이제 손절가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8,200원입니다. 8,200원 그리고 9,100원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제이스택입니다. 매수 가격 12,200원이고요. 15%. 12,000원에 15%군요. 자, 제이스택도 이 회사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뭐 올해 2월, 3월? 이때는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오랫동안 좀 끌려다니고 계신 그런 상황일 텐데 제이스택의 경우에는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는 보통 이제 그 기관 쪽에서 많이 이제 건드리는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은 어쨌든 올해까지도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제이스택이 주가가 12,000원을 이 넘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만약 이 종목으로 꼭 내가 뭔가를 하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손해보고 나오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1,500원에 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한 9,000원 정도 부근
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그 아래쪽에서 다시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2,000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어려운 단기 달성이 좀 어려운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1,500원 정도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9,000원 아래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했다가 또 올라오면 또 1,500원 정도에서 팔았다가 약간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스택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마이크론 33,300원에 10% 샀어요. 하나마이크론 사셨군요. 네네. 근데 이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밀리네요. 그렇죠. 바로바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네네. 근데 하나마이크론을 매수하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특별히 살 걸 잘 모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반도체 관련 장비주라 네. 샀는데 이렇게 밀려서 이게 어떨까? 좀 내년 2월 금년도 내년 넘어가면 좀 조금 낮으려나 그런 생각이 떠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 엔비디아 효과가 좀 컸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그 9월 달에 특히나 좀 강하게 좀 달려왔고, 그다음에 지금도 역시 이제 또 아직까지 그 강세 분위기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반도체 쪽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건,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AI 관련해서 이제 그 반도체가 또 새롭게 뭔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저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미리 너무 이제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 보면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을 압박을 해왔거든요, 미국이. 근데 요즘에는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이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라 이 범용 반도체, 좀 저가형 어떤 그 반도체죠. 이런 이 반도체까지도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항상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싸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또 얻었던 적도 있지만, 오히려 중간에 껴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처럼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 떠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건 이제 단기 대응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33,3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이제 뭐 징후 자체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도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근래에 보니까 주가가 한번 고점이 여기서 나오고 또 새로운 고점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여기서 고점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쵸? 여기서 고점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 폭들을 보면 이제 예전의 폭은 한 여기서 이 정도의 어떤 폭이었다면, 이제 상승폭이, 그 다음에 상승폭은 어때요? 더 컸죠. 조금 더 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승폭이 줄었죠. 이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에 대한 힘이.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손절가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격은 27,000원, 이 가격 위에서만 반등 주면 매수 이제 31,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31,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7,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31,000원 목표 주가 좀 길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시겠죠? 길게 보고 싶은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삼성전자 이런 거 하이닉스 같은 건 반도체를 잘 가길래 난 반도체 관련 장비주가 그래서 좀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건 올라가는데 이건 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하나마이크론 회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보이죠? 화면을 잘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은 2021년도의 고점은 여기였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선을 딱 그거 보면 여기였어요. 한 2만 원 정도네요. 근데 지금은 34,0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예전 고점은 여기였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2021년도의 고점이 여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하나마이크론이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못 올라간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세요? 네, 삼성 하나마이크론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다면 저는 만약에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처럼 이제 이거 반도체 쪽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보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나마이크론도 네. 한 3만 한 1,000원대에서 근처 가면 3만 원 넘으면 그냥 무조건 매매하는 게 낫겠네요. 길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저도요. 그래 31,000원. 그래서 3만 1,000원. 네, 이미 많이 근처 가면 올라갔어요. 그냥 네.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아직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락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래요?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다음 반등 나오면 그때는 좀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전화가 지금 잠깐 통화가 끊어져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전화를 연결을 다시 할 텐데 제가 그동안 지수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수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0.1%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죠. 분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서 출발했다가 이제 떨어졌죠. 다시 좀 점점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오후장에 약간의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거래소 시장이 또 올라오면 또 코스닥도 역시 또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오후장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전화 연결 안 됐었잖아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관광개발이에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좀 비쌉니다. 비싸요? 13,500원에 네. 20%요. 13,500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비싸긴 한데 이제 비싸다라는 건 예. 이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 높게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뉴스가 예. 제가 볼 때는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가격이면 예.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할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비중을 근데 20% 비중이 매수하신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회사는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확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그 실적이 우리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2020년도부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이제 적자가 지금 크죠. 그죠? 적자가 크단 말이죠. 근데 적자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누적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사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매수를 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아마 소비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중국에서의 단체 여행객 허용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이거는 좀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요번에 이제 반등해서 잘 이제 수익 내고 좀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좀 길게 가실 거면 여기서 이제 이익이 좀 그동안 그래도 괜찮았던 기업들이죠. 관련주 중에서 그런 좀 기업들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어쨌든 주가는 그동안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8,600원의 저점을 여기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항상 이 10,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죠. 그때마다 주가의 저점이 좀 잡혀져 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일단은 이 회사는 지금 당장보다는 아마 지금 앞으로 재무적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매수 가격이 13,500원이면 이 재료적인 부분만 반영돼도 사실은 이 가격 정도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재료적인 부분에서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재무적인 부분까지 다 좋아지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요. 이 회사는 매수 가격이 처음에 좀 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에 한번 이제 중간중간마다 점검만 좀 잘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보는 이제 그 점검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일단 12,000원 가격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셔야 되고 12,000원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이대로 끌고 가자 이 말씀이죠? 네, 지금 가격에서는 과거에도 지금 여기서 저점을 잡아왔었잖아요. 자칫하다가 이제 최저점에서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반등 나왔을 때 결정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혜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D 현대 인프라코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0%, 아니, 8,000원에 20%요. 저 80%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8,000원이. 8,000원이라 그린다는데. 네, 맞아요. 8,000원에 그 매수하셨고, 20% 매수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소폭이지만 수익 중이긴 하네요. 최근에 매수하셨죠? 예, 예. 지켜보다가 매수하셨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점이 좀 막 끌리셨어요? 제가 뭐 지켜보다가 매수하셨으니까. 네. 재건주 그것도 있고 앞으로 네. 좀 그런 거를 보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건 좋아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건설 쪽 사업인 거죠. 건설 중장비라든지 그죠? 이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현대인프라코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또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거긴 해요. 그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예, 그것도 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방향이 예측이 조금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과거부터 이 종목을 매매했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팔았는데 손실로 팔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수익을 내려면 진짜 뭔가 끈기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소폭 수익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조금 길게 갈 의향이 없다면 비중을 10% 정도만 줄여놓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내년도를 한번 바라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그냥 10,000원 정도 일단 목표 주가 저는 제시해 드릴 텐데, 만약에 내가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없다면 한 10% 정도는 좀 줄이고 좀 가볍게 보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10% 정도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잠시 후 저는 4시 공개 방송,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노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